아이 튀겨 죽일 놈아! 정욱자는 김치통 뚜껑을 열고 김치를 집어서 김우석의 얼굴에 던졌어요. 김치가 김우석의 뺨에 직격했습니다. 야! 우석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명품관에서 김치 싸대기를 날린 정욱자 할머니.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던 걸까요? 정욱자는 김우석을 처음 만난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 나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이제 막 21살이 된 딸 다영이는 부쩍 늦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욱자는 거실 소파에 TV를 보고 있으면서도 귀는 현관문 쪽을 향해 있었죠. 그런데 문득 집 앞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영이의 목소리 같은데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 같았어요. 현관문을 살며시 열고 밖으로 나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다영이가 한 남자와 함께 서 있는 게 보였어요. 키가 꽤 큰 남자였는데 옷차림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딸 아이는 그 남자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욱자가 평생 본 적 없을 만큼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오늘 너무 재밌었어. 다영이의 목소리가 집 앞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다영이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나도 정말 즐거웠어. 다음에 또 만나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자가 다영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더니 갑자기 입술을 맞춘 거예요. 정욱자는 깜짝 놀라서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내 딸이 그것도 집 앞에서 남자와 키스를 하다니. 어머, 다영아. 정욱자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깜짝 놀라며 급히 떨어졌어요. 엄마. 다영이가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정욱자는 어색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남자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채로 어설프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더니 다영이를 바라보며 황급히 말했어요. 나는 먼저 갈게. 내일 전화할게. 그리고는 정욱자에게 대충 고개만 숙이고는 뛰다시피 해서 골목 끝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겨진 모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딸이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건 예상했지만 이렇게 직접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들어가자 정욱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남자 누구야? 다영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김우석이야. 우리 대학교 다른 과에 나랑 사귀고 있어. 목소리가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한 달 정도 됐어. 왜 얘기 안 했어? 아직 엄마한테 말하기에는 이른 것 같아서. 딸 아이의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정욱자도 이해가 되었어요. 아직 초기 단계니까 부모에게 소개하기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데? 정욱자의 질문에 다영이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 성실하고 착하고 그런 건 나중에 알아보고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물어보자. 나이는 몇이고 뭐 하는 사람이야? 나보다 2살 많아. 지금은 졸업 준비하고 있어.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다영이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무슨 과야? 경영학과야. 같은 학교라니.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집은 어디고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이 질문에 다영이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우석 오빠는 고아야.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대. 정욱자의 마음이 다시 무거워졌어요. 고아라니. 그럼 집안 배경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은 어디서 살아? 원룸에서 혼자 살아.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생활하면서 공부하고 있어. 다영이의 목소리에는 김우석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욱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김우석이 대견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 딸이 고생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남자와 사귀면 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다영아,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현실적인 것도 생각해야 하고. 엄마, 우석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도 정말 잘해주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확실하게 세워놓고 있어. 정욱자는 딸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좋아하는데 엄마가 무작정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단 더 지켜보자.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봐야겠어. 정욱자가 말했습니다. 응. 엄마, 천천히 알아가. 분명 좋아하게 될 거야. 다영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정욱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연애를 한다는 사실보다도 그 남자가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지가 더 걱정되었어요. 첫인상부터 영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다영이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섣불리 반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부터 김우석은 종종 집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김우석은 예의 바르고 말도 차분하게 잘했습니다. 다영이를 대하는 모습도 정성스러웠고요. 그러면서 정옥자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고아라는 출신 성분은 아쉽지만 그래도 성실하고 착한 사람 같았어요. 무엇보다 다영이가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엄마로서는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김우석과 다영이의 연애가 시작되고 2년이 흘렀습니다. 김우석은 정말 성실한 남자였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는 도서관에서 졸업 논문 준비를 했습니다. 정옥자는 처음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김우석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인정하게 되었어요. 집에 올 때마다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다영이를 대하는 모습도 정성스러웠거든요. 무엇보다 딸이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반대할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정옥자는 김우석에게 집밥을 자주 차려주었어요. 고아 출신이라 제대로 된 집밥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안쓰러웠거든요. 특히 김우석은 정옥자가 차려주는 집밥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어머님 집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며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곤 했죠. 엄마, 우석 오빠가 군대 가기로 했어. 어느 날 다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대한민국 남자로서 한편으로는 당연한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딸이 그 긴 시간을 어떻게 견딜지 걱정되었습니다. 이제 24살이 된 다영이가 2년을 기다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다영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나 기다릴 거야. 꼭 그럴 거야. 우석 오빠랑 약속했어. 서로 변하지 않기로. 다영이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굳은 의지를 보니 정옥자도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김우석의 입대 전날 정옥자는 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우석아,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네, 어머님. 다영이는 자리를 피해 주었고 정옥자와 김우석은 마주 앉았습니다. 군대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라. 그리고 정옥자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다영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변하지 마라. 그 아이가 얼마나 순수한지 알지? 네, 어머님. 다영이는 제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김우석의 대답은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약속해요. 제대하면 자리 잡고 다영이 책임질 생각으로 군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자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놓였어요. 비록 고아 출신에 가진 것은 없지만 적어도 다영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만은 확실해 보였거든요. 그럼 믿고 기다리겠다. 너도 건강하게 잘 다녀와라. 김우석이 입대한 후 다영이는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면회도 빠지지 않고 갔어요. 정옥자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기다리고만 있으니까요. 엄마, 우석 오빠한테서 편지 왔어. 다영이는 편지가 올 때마다 정말 행복해했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웃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썼는데? 보고 싶다고. 제대하면 정말 열심히 일해서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그런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다영이는 대학 마지막 학년을 보내면서도 김우석을 한결같이 기다렸어요. 친구들이 소개팅을 권해도 단호하게 거절했고 다른 남자들의 접근도 모두 차단했습니다. 드디어 김우석의 제대 날이 다가왔습니다. 다영이는 며칠 전부터 들떠 있었어요. 엄마, 우석 오빠 제대하면 뭐 해줘야 할까?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 그래.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맛있는 거 많이 해줘. 제대 당일, 다영이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옷도 예쁘게 차려입고 화장도 정성스럽게 했어요. 정옥자가 보기에도 딸이 정말 예뻐 보였습니다. 가서 좋은 시간 보내고 와. 네. 엄마, 저녁에 우석 오빠랑 같이 올게요. 저녁이 되어서 다영이가 김우석과 함께 집에 왔습니다. 김우석은 군대에서 더 단단해진 모습이었어요. 어깨도 넓어지고 얼굴도 탄탄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어머, 우석아, 어머, 우석아, 정말 늠름해졌네.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다영이가 기다려줘서 힘들지 않았어요. 김우석은 다영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2년 동안 떨어져 있었는데도 두 사람의 사랑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뭐 할 계획이야? 정옥자가 물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해야죠. 다영이랑 빨리 결혼하고 싶거든요. 김우석의 대답에 다영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정옥자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2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나 봐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여전히 애틋했거든요. 그래.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해야지. 이제 다 어른이니까.
며칠 후부터 김우석은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다영이도 마지막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졸업 준비를 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나도 취업해서 우석 오빠랑 같이 돈 벌고 싶어. 응. 그래야 빨리 결혼할 수 있지. 드디어 두 사람 모두 원하던 대기업에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김우석은 자신이 꿈꾸던 대기업에, 다영이도 원하던 회사에 들어갔어요. 정욱자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정말 두 사람이 결혼할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어머님, 이제 정말 다영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어느 날 김우석이 정욱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다영이도 그러고 싶어 할 거야. 하지만 아직 돈이 부족해서 조금 더 모아서 제대로 된 결혼식을 하고 싶어요. 정욱자는 김우석의 신중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하려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웠거든요. 그래. 천천히 준비해라. 너희 아직 젊잖아. 급할 것 없어.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공간이었어요. 정욱자는 가끔 걱정되기도 했지만 딸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김우석은 정욱자에게도 정말 잘했어요. 집에 올 때마다 안부를 묻고 명절 때는 용돈도 건넸습니다.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 마음이 고마웠어요. 정욱자는 김우석을 진짜 사위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영이가 본가에 찾아왔는데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정욱자는 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영아,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요즘 무슨 일 있어? 다영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석 오빠가 고시 공부 중이야. 직장 그만두고. 정욱자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직장을 그만뒀다고? 응.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고시에 도전하기로 했대. 정욱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던 김우석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고시 공부를 한다니. 그럼 돈은 어떻게 하고 있어? 내가 회사에서 야근 수당, 휴일 근무 수당, 프로젝트 추가 업무까지 다 받아서 하고 있어. 뭐. 정욱자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딸이 남자친구 공부시켜주려고 야근까지 하고 있다니 말이에요. 생활비, 월세, 학원비, 교재비, 식비까지 전부 내가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야? 응. 우석 오빠가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 정욱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영이를 고생시키지 않고 행복하게 해주겠다더니 절대로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하더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장이라도 김우석을 찾아가서 따지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여자한테 모든 걸 떠맡기고 자기는 공부만 할 수 있냐고. 그게 남자가 할 일이냐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야, 당장 가서 일하라고 해? 무슨 남자가 여자한테 기생충처럼. 엄마, 다영이가 급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이번 시험 바로 앞이니까 스트레스 주지 마. 우석 오빠가 시험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돼. 정욱자는 딸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할 말을 잃었어요. 속은 끓어오르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미치겠네. 정욱자는 혼자 중얼거렸지만 다영이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몸 상하면 어떡해. 응. 조금만 더 참으면 될 것 같아. 그렇게 몇 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다영이는 계속해서 과로에 시달리며 김우석의 고시 공부를 뒷바라지했어요. 정욱자는 그런 딸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김우석이 빨리 합격해서 이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어요. 드디어 고시 최종 발표일이 다가왔습니다. 다영이는 그날 하루 종일 초조해하며 결과를 기다렸어요. 정욱자도 덩달아 긴장되었습니다. 만약 떨어지면 이 고생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거든요. 엄마, 저녁 무렵 다영이가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어요. 우석 오빠가 합격했어. 고시에 최종 합격했다고. 정욱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이 힘든 시간이 끝났구나 싶었어요. 정말. 확실해? 응. 방금 전화 왔어. 정말 합격했대. 다영이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기쁨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정욱자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비록 과정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결국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다행이었어요. 그럼 이제 일자리도 생기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네. 응. 이제 진짜 우리 미래가 밝아진 것 같아. 그런데 다영이가 갑자기 수줍은 표정을 지으며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그리고
또 다른 좋은 소식이 있어. 또 정옥자가 의아했어요. 나 임신했어. 정옥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임신이라고?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 아직 초기인데. 다영이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옥자는 행복했지만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기쁜 일이지만 아직 결혼도 안 한 상태라 걱정이 앞섰거든요. 그럼 우석 오빠는 뭐라고 해? 정말 기뻐해. 정말 기뻐해.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 되자고 하면서 눈물까지 흘렸어. 다영이는 행복해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결혼 이야기도 나왔어. 응. 빨리 결혼식을 올리자고 해? 정옥자는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적어도 김우석이 책임지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언제쯤 할 생각이야? 다음 달 안에 하고 싶대. 되도록 빨리 하면 좋겠대. 내 배가 많이 불러오기 전에.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네. 우석 오빠가 이제 준비 도와주겠대. 나는 몸조리만 잘하라고 했어. 다영이는 김우석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정옥자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딸한테 고생시켰으니 이제라도 제대로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말이에요. 며칠 후 김우석이 정옥자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다영이한테 고생시켜서 정말 죄송했어요. 김우석의 첫 마디였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해. 내 딸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제가 다영이 잘 챙길게요. 그래야지. 이제 안정적인 직장도 생겼으니까 딸 고생시키지 마라. 네. 어머님. 그리고 결혼 준비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다영이는 임신 중이니까 편하게 쉬게 해주고 싶어요. 김우석의 말에 정옥자는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언제씩 올릴 생각이야? 다음 달 안에 하려고 해요. 다음 달 안에 하려고 해요. 빨리 다영이랑 정식으로 가족이 되고 싶어서요. 예식장이나 이런 건 알아봤어? 네. 이미 몇 군데 알아보고 있어요. 좋은 곳으로 잡아서 다영이가 예쁜 신부로 입장할 수 있게 하려고요. 정옥자는 김우석의 적극적인 모습에 조금 놀랐습니다. 그동안 딸한테만 의존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정말 제대로 할 거지? 네, 어머님. 네. 어머님 다영이한테 더 이상 고생시키지 않을게요. 이제 제가 다 책임지겠어요. 그 후 김우석은 정말로 결혼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예식장도 알아보고 예물이나 예단 준비도 열심히 했어요. 다영이는 입덧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김우석이 세심하게 챙겨주니까 많이 나아 보였습니다. 우석 오빠가 이렇게 잘해줄 줄 몰랐어. 엄마, 다영이는 김우석에 대한 고마움을 자주 표현했어요. 그래야지. 정옥자도 김우석이 적극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니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손주까지 진짜 우리 가족이 되는구나. 정옥자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곧 손자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감도 컸습니다. 김우석은 결혼 준비에 정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다영아, 결혼 준비는 내가 다 맡을게. 넌 아기만 잘 지켜. 결혼식 준비 비용도 내가 체계적으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다영이는 김우석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우석 오빠, 정말 고마워. 그동안 내가 혼자 다 감당하느라 힘들었는데. 미안해, 다영아. 이제부터는 내가 모든 걸 책임질게. 김우석은 한동안 바쁘게 예식장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다영이와 함께 여러 곳을 둘러보며 가장 예쁜 곳을 선택하려고 했어요. 여기 어때? 정말 예쁘지 않아? 응. 좋아. 우석 오빠 눈이 정말 좋네? 다영이는 김우석이 고른 예식장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물 쇼핑도 함께 했어요. 김우석은 다영이의 손을 잡고 명품관을 다니며 가장 예쁜 반지를 찾아다녔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반지 어때? 너한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와, 정말 예뻐. 하지만 너무 비싸지 않을까? 아직 우리 형편에 한 번뿐인 우리 결혼식인데 최고로 좋은 걸로 해야지. 그래야 후회하네. 예단 준비도 꼼꼼하게 했습니다. 김우석은 다영이와 함께 한복집도 가고 예단용 장신구도 알아봤어요. 어머님께 드릴 예단도 정성스럽게 준비해야지. 오빠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 정말 고마워. 하지만 김우석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다영이를 안심시키기 위한 연기였어요. 실제로는 다영이의 돈으로 전혀 다른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우석에게는 비밀스럽게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재벌가의 딸 윤아린이었어요. 고시 공부를 핑계로 다영이와의 시간을 줄이면서 그 시간에 할인을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할인의 아버지는 대기업 회장이었고 김우석은 그녀와의 결혼을 통해 재벌가 입성을 꿈꾸며 완전히 다른 인생을 꿈꾸고 있었어요. 할인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모든 걸 정리할게. 김우석은 할인에게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우석 씨,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아빠가 자꾸 다른 남자들 소개시켜 주려고 해. 걱정하지 마. 이번 달 안에 다 해결할 거야. 이제 그 볼 것 없는 그 여자랑도 끝이야. 너와는 정말 달라. 너랑 비교하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야. 김우석이 할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 엄마도 정말 촌스럽고 무식해. 너 아버지 같은 분과는 급이 완전히 다르지. 우석 씨. 그래도 조심해. 걱정 마. 결제는 다 인출해서 현금으로 하니까. 워낙 순진해서 의심하는 것도 몰라. 김우석은 다영이를 무시하는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김우석은 할인과의 결혼을 위해 비밀리에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다영이 몰래 고급 호텔 예식장을 예약하고 값비싼 예물도 주문했어요. 모든 비용은 다영이의 통장에서 나가고 있었지만 다영이는 자신들의 결혼을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정옥자는 가끔 김우석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다영아, 우석이가 요즘 너무 바쁜 것 같지 않아? 결혼 준비 때문에 그런 거야. 엄마, 결혼 준비 때문에 그런 거야. 엄마, 정말 열심히 해주고 있어. 나보다 더. 김우석은 점점 더 교묘해졌습니다. 다영이에게는 자신들의 결혼식 준비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할인과의 결혼을 위해 모든 걸 진행했어요. 예식장 이름도 비슷한 곳으로 속였고 예물도 실제와 다른 것을 보여주며 다영이를 속였습니다. 우석 씨, 이 정도 호텔에서 결혼식을 해야 아빠도 좋아할 것 같아. 할인이 호텔 예식장을 보며 감탄했어요. 그러게, 김우석은 할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영이 돈으로 이런 고급 호텔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다니. 정말 아이러니해. 김우석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우석 씨, 그래도 그 여자 돈으로 이런 걸 하는 게 괜찮을까? 뭐가 문제야? 어차피 나한테 투자한 거 아니야. 그 투자로 나는 더 좋은 선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고시에 합격했으니 판사로 출세할 수 있고 너와 결혼하면 완전히 다른 인생이 시작되는 거잖아. 김우석은 다영이 모르게 할인의 아버지와도 만났습니다. 회장님, 할인이와 결혼하게 해주시면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자네가 정말 할인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나? 네. 제 목숨을 걸고 할인이를 지키겠습니다. 할인의 아버지도 김우석을 마음에 들어했어요. 고시에 합격한 엘리트이고 할인이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좋다. 할인이가 좋아한다면 결혼을 허락하지. 김우석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다영이 같은 촌스러운 여자 말고 할인이 같은 진짜 상류층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게 됐어. 김우석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한편 다영이는 임신으로 인한 입덧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지만 김우석이 모든 것을 준비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했어요. 하지만 김우석의 속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다영이와의 관계는 이제 정리해야 할 과거일 뿐이었고 할인과의 미래만이 그의 관심사였어요. 모든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김우석은 할인과의 결혼식 날짜도 잡아놓은 상태였어요. 다영이에게는 전혀 다른 날짜를 말해놓고 실제로는 할인과 결혼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영아, 우리 결혼식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정말 기대돼. 김우석은 다영이에게 다정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계산만이 있을 뿐이었어요. 다영이는 그런 김우석의 속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응. 우석 오빠,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다영이는 배를 쓰다듬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곧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다영이는 회사에서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임신 초기라 입덧이 심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김우석이 결혼 준비를 다 맡아서 해준다고 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웠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카드사에서 온 결제 알림이었어요. 호텔 예식장 대관비 3,600만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다영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3,600이라고? 0이 하나 더 붙었는데. 금액이 잘못 결제됐나?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아, 예식장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렸나 보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금액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컸거든요. 불안한 마음에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확인해보니 그랜드 호텔 예식장 대관비가 맞습니다. 상담사의 답변을 듣고 다영이는 더욱 당황했어요. 그랜드 호텔이라니. 그곳은 정말 비싼 곳으로 유명한 호텔이었거든요. 혹시 예약자 이름을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약자는 김우석 씨와 윤아린 씨로 되어 있습니다. 상담사의 말에 다영이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윤아린이라니. 그게 누구죠?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여자 이름이 적혀 있다니. 죄송한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김우석 씨와 윤아린 씨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식 날짜는 다음 달 10월 15일로 되어 있고요. 다영이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김우석 오빠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것도 자신의 돈으로 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급하게 회사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우석을 만나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오해이거나 실수일 거라고. 그래야만 한다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다영이는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길 건너편에서 김우석이 한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안고 키스를 하고 있었어요. 여자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비싼 명품 옷과 구두를 신고 있었고 관리된 머리결과 네일까지 귀티가 나보였습니다. 다영이와는 완전히 다른 타입이었어요. 그제서야 다영이는 깨달았습니다. 카드사에서 말했던 윤아린이라는 사람이 바로 저 여자구나. 다영이는 충격으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뱃속의 아기 때문에 더욱 어지러웠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순간 김우석과 그 여자가 다영이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뛰어가서 김우석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우석 오빠. 김우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들킬 줄은 몰랐던 모양이에요. 다영아, 너가 왜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호텔 예식장 예약한 거 알고 있어. 내 카드로 3,600만 원 결제됐더라고. 그 여자, 윤아린이 차가운 표정으로 다영이를 바라봤어요. 우석 씨, 이 사람이 그 여자야. 생각보다 촌스럽네. 하리는 이미 다영이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영이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윤아린이라는 사람이랑 결혼한다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영아, 여기서 이러지 마. 사람들이 다 보잖아. 김우석이 다영이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영이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본다고? 지금 그게 중요해? 다영이가 소리쳤어요. 이거 지금 거짓말이지. 그치, 내가 오빠 고시 공부시킨다고 야근에 추가 업무까지 하면서 돈 벌었는데. 할인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김우석을 재촉했어요. 우석 씨, 빨리 해.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창피해 죽겠어. 할인아, 잠깐만. 김우석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잠깐만이라고? 다영이가 더욱 격분했어요. 내 돈으로 다른 여자랑 결혼 준비하고 있으면서 잠깐만이라고? 다영이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상태였어요. 임신 중이라 더욱 감정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인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우석 씨, 이런 여자 때문에 우리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빨리 정리하라고 했잖아. 그리고는 다영이를 쳐다보며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당신도 이제 알았으니까 포기해. 우석 씨는 이제 내 사람이야. 다영이 할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포기하라고? 우리 아기는 어떻게 하라고? 그 순간 김우석이 갑자기 다영이를 밀쳤어요. 다영아, 그만해. 이제 끝났어. 다영이는 김우석에게 밀려서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임신 중인 몸이라 균형을 잡기 어려웠어요. 우석 오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우석을 바라봤습니다. 할인아, 빨리 가자. 김우석은 화가 난 할인을 달래며 차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우석 오빠. 우석 오빠. 다영이가 뒤에서 소리쳤지만 김우석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할인과 함께 차에 타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다영이는 그 자리에 혼자 남겨진 채로 서 있었어요. 그 순간 다영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충격과 스트레스, 그리고 임신으로 인한 몸의 변화가 한꺼번에 몰려온 거였습니다. 배를 움켜쥐며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누가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다영이는 이미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어요. 배가 너무 아팠고 김우석의 배신으로 인한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서 다영이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김우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다영이는 혼자서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충격이 심합니다.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간호사가 다영이의 연락처를 찾아서 정옥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정옥자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다영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왜 그런 거야? 하지만 다영이는 아직 의식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정옥자를 불러서 설명했어요. 환자분이 받은 충격이 너무 큽니다. 안타깝게도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급성 유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정옥자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산이라고요? 그럼 아기가... 네,
안타깝게도 아기를 잃으셨습니다. 정옥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 딸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니. 다영이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였어요. 정옥자가 옆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영이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다영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아기는 어떻게 됐어? 다영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옥자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다영이는 정옥자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다영이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김우석의 배신으로도 충격이었는데 아기까지 잃었다니.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옥자는 딸을 안아주며 같이 울었어요. 다영아, 엄마가 있어.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정옥자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병실에서 딸의 입으로 모든 진실을 들은 정옥자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다영이가 잠든 사이 정옥자는 병실을 나와서 복도를 서성였어요. 손에 들고 있던 건 결혼 준비로 고생하는 다영이와 우석을 위해 준비한 반찬들이었습니다. 고생하고 있는 예비 사위를 위해 준비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 딸을 이렇게 만든 놈을 그냥 둘 수는 없어. 정옥자는 아무 말 없이 병원을 나섰습니다. 간호사에게 다영이를 부탁한다고 말한 후 김우석을 찾아 나섰어요. 그 놈이 어디에 있든 찾아내서 죽여버리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먼저 김우석과 다영이가 함께 살던 집으로 갔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정옥자는 다영이가 예전에 말했던 김우석이 예물을 보러 자주 간다는 백화점을 떠올렸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한 정옥자는 명품관을 돌아다니며 김우석을 찾았습니다. 1시간 정도 기다린 끝에 드디어 김우석을 발견했어요. 예상대로 그 여자 윤아린과 함께 있었습니다. 김우석은 할인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명품 가방을 들어주고 할인과 자신들의 결혼 반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다영이가 병원에서 고통받고 있는 동안 김우석은 태연하게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정옥자는 그 광경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놈이 내 딸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다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김치통을 들고 김우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야이 찢어 죽일 놈아. 정옥자의 외침이 백화점 명품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쇼핑객들이 모두 놀라서 쳐다봤어요. 김우석도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김우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할인도 당황한 표정으로 정옥자를 바라봤습니다. 튀겨 죽일 놈아. 정옥자는 김치통 뚜껑을 열고 김치를 집어서 김우석의 얼굴에 던졌어요. 김치가 김우석의 뺨에 직격했습니다. 으악! 김우석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치 국물이 얼굴과 옷에 흘러내렸어요. 할인은 충격을 받아서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 딸이 지금 병원에서 아기까지 잃고 죽을 고생하고 있는데 다른 여자랑 바람이나? 정옥자가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들었습니다. 김우석은 묻은 김치를 쓸어내며 당황했어요.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뭐가 어쩌고 어째. 내 딸 인생 망쳐놓고 다른 년과 결혼이라니. 할인이 김우석을 보며 소리쳤어요. 우석 씨, 이게 뭐야? 왜 이런 일이? 할인아, 내가 설명할게. 김우석이 변명하려고 했지만 정옥자가 다시 김치를 던졌어요. 그 입 안 닥쳐? 내 딸 돈으로 이 여자랑 결혼 준비하고 있으면서 김우석의 비싼 옷이 김치 국물로 엉망이 되었어요. 백화점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돼? 뭐가 안 돼? 이 놈이 모든 걸 망쳐놓았는데 정옥자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이 모든 장면을 맞은편 명품 매장 쇼윈도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위 행정부 간부였어요. 그는 김우석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종 면접자 중 우석을 합격시킨 담당자였습니다. 저 사람, 김우석 아닌가? 면접 때 내가 합격시켰었는데 간부는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몰래 촬영했어요. 이런 스캔들은 곧 문제가 될 게 뻔했거든요. 김우석은 김치 냄새와 국물 때문에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할인은 이미 화가 나서 돌아서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잠깐만 내가 다 정리할게. 그러니까 잠시만. 아니 잠깐만. 김우석이 할인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할인은 역겨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이런 추잡한 일에 나까지 끌어들이지 마. 정말 실망이야. 할인아. 김우석이 다시 부르려고 했지만 정옥자가 머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야, 내 얘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디가?
정옥자는 우석의 머리를 쥐고 잡아당겼습니다. 할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이 그 자리를 떠났어요. 김우석은 할인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정옥자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3,600만 원짜리 호텔 예식장 돈. 내 딸 돈으로 예약해놓고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3,600만 원이라고? 저 남자가 사기꾼인가? 여자친구 돈으로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김우석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얼굴과 옷은 김치로 엉망이 되었고 사람들의 비난 어린 시선을 받고 있었어요. 명품관 앞에서 이런 창피를 당하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김우석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정옥자는 들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백화점 보안요원들이 나타났습니다. 손님들, 일단 이곳에서는 나가주세요. 하지만 정옥자는 아직 할 말이 많았어요. 나가라고. 어딜 나가? 내 딸 청춘. 돈 다 토해내. 받기 전까지 나 못 가. 안 가? 그때 갑자기 김우석이 김치 국물 때문에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김치 국물에 발을 헛디딘 거였습니다. 김우석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더욱 김치투성이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람핀 남자가 김치를 뒤집어 쓰고 바닥에 넘어진 모습이 우스꽝스러웠거든요. 김우석은 더욱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야, 이 썩을 놈아. 이게 바로 내 딸한테 한 짓의 대가야. 정옥자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내 딸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 정옥자는 빈 김치통을 들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우석은 바닥에 앉은 채로 넋을 잃고 있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이제는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백화점에서 벌어진 김치 사건은 이미 인터넷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했던 고위 행정부 간부가 촬영한 영상이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거였어요. 제목은 김치 맞은 예비 판사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김우석은 김치를 뒤집어 쓰고 바닥에 넘어져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워서 사람들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대단하다. 바람까지 완벽한 고시 합격자. 크크크크. 김치 맞은 모습 너무 웃겨 유유. 저 김치 맛있어 보인다. 3,600만 원 사기당한 거 실화냐? 댓글은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은 김우석을 재벌녀한테 갈아탄 놈, 김치 판사, 사기꾼 등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영상은 순식간에 조회수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회사에서 이 소식을 들은 김우석의 동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우석이 저런 일을 했다고? 여자친구 돈으로 다른 여자랑 결혼 준비를 하다니. 사무실은 온통 김우석 이야기로 떠들썩했어요. 김우석이 속해 있던 행정부 내에서도 이 영상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고위 간부들이 모인 회의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신임 공무원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 김우석의 직속 상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우석의 경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공무원으로서의 품격에 맞지 않는 행동이죠.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일단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한편 윤아린의 아버지, 윤 회장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서가 급히 달려와서 보고했어요. 회장님, 할인 양과 만나고 있다는 그 남자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인터넷에 영상이 올라왔는데 정말 충격적입니다. 윤 회장이 영상을 보고 나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추잡한 일에 우리 할인이가 연루되었다고? 네. 이미 사람들이 할인 양 이름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당장 할인이를 불러. 결혼은 없던 일로 해야겠어. 이런 스캔들에 휘말릴 수는 없어. 당장 그 자식 정리해. 윤 회장은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김우석은 집에서 인터넷 댓글들을 보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이 전국적인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휴대폰에는 가십 기자들의 취재 요청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김우석 씨, 사실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여자친구 돈으로 다른 여자와 결혼 준비를 하신 게 사실인가요? 임신한 여자친구를 버리고 재벌가 딸과 바람을 피우신 거 맞나요? 기자들의 질문은 점점 더 자극적이었어요. 김우석은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기사는 계속 나왔습니다. 김치 맞은 예비 판사, 충격적인 진실, 3,600만 원 사기 사건의 전말, 재벌가 딸과의 불륜 스캔들 등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부서 내에서도 김우석을 보는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김우석, 너 정말 그런 일을 했어?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게 상황이 복잡해서. 복잡하다고? 임신한 여자친구를 버리고 바람 피운 게 복잡한 상황이야? 넌 사람도 아니야.
다른 동료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임신한 여자를 그렇게 버릴 수 있어? 게다가 그 여자 돈으로 다른 여자랑 결혼 준비까지 하고? 김우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김우석의 과거까지 파헤쳐지기 시작했어요. 고아원 출신이었구나. 그래서 돈에 그렇게 집착했던 거야. 역시 배경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성공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급기야 김우석의 상사가 그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김우석, 이번 일로 조직 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졌어. 내가 자진해서 사표를 내는 게 어때? 부장님, 이건 건의가 아니라 명령이야. 내일까지 사표 써서 내. 김우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합격한 공무원 자리에서 쫓겨나다니. 부장님, 다시 한번 기회. 임신한 여자를 버리고 바람피운 놈한테 무슨 기회를 줘. 결국 김우석은 자진 퇴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무원 꿈도 끝나버린 거예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벌가와의 결혼이 무산되면서 그동안 빌린 돈들을 갚아야 했거든요. 김우석은 할인과의 결혼을 위해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예식장 계약금, 예물 대금, 신혼집 전세금까지 모든 게 다영이 돈으로 시작되었지만 부족한 부분은 사채까지 이용했어요. 돈 언제 갚을 거야? 사채업자들이 김우석을 찾아왔습니다. 결혼이 무산됐다고 해서 빚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조금만 시간. 이자가 얼마나 불어나는지 알아? 예식장에서도 위약금을 요구했습니다. 계약 파기 시 위약금은 계약금의 200%입니다. 그럼 7,2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입금하시겠어요? 김우석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공무원 자리도 잃고 결혼도 무산되고 빚까지 떠안게 된 거예요. 신용불량자 등재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카드도 정지되고 휴대폰도 끊어질 예정이었어요. 집주인도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계약 위반이니까 위약금 내고 나가세요. 김우석은 살고까지 잃게 되었어요. 친구들도 하나둘씩 연락을 끊었습니다. 취업도 불가능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김치 맞은 남자로 유명해져서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저희 회사 이미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세요.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몇 개월 후 김우석은 일일 인력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다 마신 소주 병을 들고 있었고 행색은 누더기 차림의 거짓골이었어요. 고시에 합격한 엘리트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한 거예요. 오늘 공사장 나갈 사람? 인력소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김우석은 손을 들었습니다. 네,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루 10만 원인데 괜찮아? 네, 김우석의 목소리는 기력이 없었어요. 한때 판사가 될 뻔했던 자신이 이런 신세가 되다니. 공사장에서 김우석은 삽을 들고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은 과거의 엘리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목에는 예전에 할인이 선물했던 명품백 스카프가 허술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야, 거기 김치 냄새 안 나? 옆에서 일하던 인부가 말했습니다. 김우석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인터넷에서 유명해진 김치 맞은 남자라는 걸 들킬까봐 두려웠거든요. 김우석은 그렇게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고시 합격의 영광도 재벌가와의 결혼 꿈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김치 한 통 값이 그의 인생 전체 값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김우석이 몰락하고 난 후 다영이와 정욱자는 서서히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영이는 김우석의 배신과 아기를 잃은 슬픔으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자신의 20대와 30대를 다친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상실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다영이는 창밖으로 먼 하늘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곤 했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정욱자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정욱자는 딸을 위해 더욱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어요. 이후 다영이는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욱자도 딸을 응원하며 매일 맛있는 음식을 해주었어요. 다영아,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엄마, 고마워. 덕분에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다영이가 정욱자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정욱자는 딸을 꼭 안아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모녀는 김우석이라는 악연을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지만 서로가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정욱자의 김치 한 통이 딸의 인생을 구해준 셈이었습니다.